날이 갈수록 체력이 필요한 직업이긴 하잖아요. 캐디백 매야 되고 산악 코스이고 근데 그 체력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저희 일이 아무래도 이제 4라운드 시합이라고 하면 하루에 15kg 정도에 되는 백을 메고 한 5, 6km를 산악 코스를 걷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24km를 한 주 시합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체력 관리를 예전에는 안 했었어요. 나름 그래도 저는 체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을 오래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5월 달에 이제 목 디스크 판정을 좀 받아서 네, 5, 6, 7번이 조금 이제 안 좋게 돼서 뭐 저림도 나타나고 막 이래서 그때 좀 이게 내가 체력 관리를 진짜 너무 안 했구나. 네, 컨디션 관리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던 게 이제 필라테스랑 PT를 좀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나아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산책이나 러닝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평상시 시합 없었을 때는 좀 러닝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걸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회 코스가 어디냐도 좀 영향이 있겠네요. 네, 차이가 두스 많죠. 이런 데면 괜찮고. 무조건 영향이 있죠. 예? 그게 이제 평지일 때는 너무 좋고 산악일 때는 벌써 아 이거 우리 어떻게 또 마무리하냐 이제 이런 얘기도 서로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선수들도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몇 시간 전에 나와서 뭐 하고 뭐 타이거 우즈는 웨지는 몇 개 치고 뭐는 몇 개 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캐디 분들도 그 대회 때나 뭐 루틴이 있겠죠. 네, 저희도 이제 대회 시작 전에 뭐 선수가 2시간 반 전에 준비를 한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숙소랑 이제 골프장 또 거리를 이제 빼고 계산했었을 때 그 전에 와가지고 이제 기다려서 이제 준비하는 루틴도 있고 또 그날 선수 컨디션 좀 체크하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네, 보는 루틴이기도 합니다. 그럼 아침에 가면은 일단 제가 먼저 코스를 돌면서 일단 뭐 이제 이쪽은 뭐 잔디가 어떻고 이제 이쪽은 러프가 어떻고 많이 파악을 해놓고 그 잔디 파악이 뭐였냐면 보통 이제 코스가 이렇게 일렬로 쭉 가더라도 왼쪽 러프는 순결로 되는데 우측은 옆결일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리고 도그렉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이 잘 도는지 또 바람이 거의 평균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미리 한번 보고 들어와서 연습단도 나가면 이제 선수 캐리거리도 파악해 놓고 여기서는 뭐 클럽이 얼만큼 나간다 아니면 여기는 어떻다 그리고 이제 공식 연습할 때도 좀 긴 코스다 하면은 좀 이제 미드에서 롱퍼터 연습 많이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시합 때는 이제 일단 해놓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풀어 나가는 것 같아요. 선수의 컨디션을 어떻게 물어볼 수도 없고. 저는 제가 여지껏 했던 선수들하고는 항상 연습을 좀 같이 많이 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비어 있는 시간에도 활용을 해가지고 선수 있는 연습장이나 뭐 퍼팅 그린이나 이런 코스나 이런 데를 좀 자주 다닙니다. 그래서 전주 훈련도 뭐 같이 가고 그래서 그런 데서 좀 데이터를 많이 채워서 시즌을 시작하는 편이다 보니 이제 그런 파악이 뭐 눈만 보면 알 정도로 약간 그런 파악은 조금 다른 캐디들보다는 조금 빠르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럼 이윤상 캐디도 마찬가지. 나랑 같이 하는 선수가 첫 번째 홀 티샷 딱 한 거 보면 아 오늘 좀 느낌이 오는 거고. 솔직히 오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단 연습장에서 연습할 때 보면은 오늘 좀 스윙 가볍게 잘 되는데 공이 진짜 잘 맞는 것 같다 보면은 그 상태로 연습 1번으로 가면 거의 다 그날은 엄청 잘 끝내더라고요. 근데 약간 봐도 좀 몸이 무거운 것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하고 이제 임팩트 할 때 임팩트 소리도 이제 평소보다 조금 맑지 않다고 표현해야 되려나? 좀 그런 경우는 좀 힘들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첫 홀에 티샷을 하고 두 번째 샷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오늘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클럽을 처음에 몇 번 달라고 선수가 먼저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캐디가 빼주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선수랑 만약에 클럽이 틀려요. 예를 들어 선수는 8번을 원하는데 저는 7번이 괜찮을 것 같으면 일단은 선수가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도 당연히 있겠지만 근데 저희는 감도 있지만 저희는 일단 캐리거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일단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선수가 8번 안으로 이만큼을 치면은 어디가 안 좋을지 7번은 어디가 안 좋을지 근데 일단은 안 좋은 걸 봤을 때 덜 안 좋은 쪽으로 클럽을 가려고 해요. 이 채가 미스가 나봤자 여기고 이 채는 여기인데 그럼 이게 낫지 않겠냐고 한 번쯤 더 물어봐요. 그때 딱 그랬을 때 대개 선수가 이제 선배인 경우 예를 들면 박상현 프로나 홍순상 프로 같이 우승을 여러 번 하고 선수인 경우하고 네. 그다음에 막 루키나 나이가 어린 이런 경우에 그
반응 이것도 참 어떻게 될지 이거 궁금한데요. 대처 방안이 아마 다 틀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캐디들마다. 근데 대부분은 저보다 선배인 선수들한테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지. 예, 그리고 저보다 어린 선수들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제 생각을 좀 더 많이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과연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 캐디가 이 선수랑 오래 갈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선수 캐디로 만날 수도 있고 하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안 맞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는 건 선수의 몫이니까 선수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정 아닐 경우 그 좀 틀어질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견이. 그렇죠. 네. 그때는 어떨지 궁금하네. 상황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제가 판단한 클럽이 맞았을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맞지 않았을 때는 벌써 분위기가 이제 그러니까. 그린으로 가는데 분위기 따로따로 자체가 걸어가고. 네,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빠르게 사과를 하느냐 아니면 내가 다음 홀에서 한 번 더 이런 선택이 와. 그럼 뭐 그거는 날씨 좋은 날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은 날씨가 안 좋은 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뭐 한두 번 더 테스트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선수가 먼저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왠지 내 느낌이 괜찮으니 내 나를 한번 믿어보고 우리가 선택을 해보자. 이런 경우는 또 네. 하여튼 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인데 둘 다 시너지가 돼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프로의 세계니까 직업적인 것들도 많이 필요할 테고 뭐 17년, 14년 이상 투어를 쭉 선수와 함께 하셨는데 네. 기억에 남는 순간, 기억에 남는 대회 뭐 이런 거 있으면 하나씩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캐디를 처음 한 게 2011년도인데 그때 대신증권 KPJ 챔피언십으로 기억해요. KPJ 챔피언십. 예, 근데 그 당시 때 골프장이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아시아나 컨트리였어요. 막 이렇게 된다. 예. 18번으로 갔는데 좀 좁게 기억해요. 솔직히 그 뒤로 제가 거기를 가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진짜 갤러리가 엄청 많이 오셨는데 카트도로도 쭉 있고 그래도 쭉 있는 걸 제가 처음 본 거예요. 그런 광경을. 많은 갤러리를. 예, 그래서 딱 그때 보고 약간 전율이 돋았죠. 솔직히 그 이후에 이제 뭐 일본 투어도 가보고 이제 KLPGA 와서 뭐 미국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꽤 많은 갤러리 보면 그냥 많구나. 근데 그때만큼은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때 처음 봐서 놀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보다 캐디도 떨리는구나. 놀랄 수밖에 없죠. 그건 아무래도. 처음에는 그런 광경을 보면 아마 뭐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게 그러면은 우승 경험 있는 캐디와 없는 캐디도 프로와 마찬가지일 수 있겠네요. 네, 아예 틀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갤러리가 많았을 때 좀 압도 당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갤러리가 많은 걸 좋아하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 속에서 잘 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또 그거에 따라서 또 캐디들도 약간 그런 성향으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외국 투어도 같이 많이 다니셨어요? 네, 이제 2009년부터 이제 해외 시합을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외 시합이라는 게 뭐 정말 뭐 일부 투어가 아니어도 이제 큐티부터 저는 시작을 해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뭐 미국, 유럽, 뭐 일본, 아시아, 뭐 호주, 뭐 사우디시아까지 다 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해외에 갔을 때 캐디 입장에서 좀 놀랍거나 좀 색다르거나 느낀 것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 나라 중에서도 좀 일본 투어 시스템이 저한테는 또 첫 해외 시합이었고 물론 이제 큐스쿨을 보러 간 거지만 홍수상 프로랑 일단 골프장 안에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것 자체를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골프장이 있으면 연습장이 뭐 근처에 있든 3, 40분 거리에 있든 또 숙소도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근데 거기 안에는 숙소부터 시작해서 뭐 쇼게임장, 뭐 연습장 이런 게 너무 신기했는데 또 막상 연습장을 가면은 볼이 내 선수의 계약된 브랜드 볼, 그 볼을 가져가서 연습을 하고 또 그 볼을 가져가서 어프로치를 하고 했던 게 저한테는 너무 신선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한국도 메이저 시합에서는 그런 환경이 잘 갖춰져 있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게 너무 저한테는 네, 신기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됐지만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네, 아예 일들이 상상을 못했었죠. 네, 외국 가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네, 많이. 맞습니다. 이윤상 프로 같은 경우는 뭐 색다른 경험 같은 게 없었어요. 이것저것 많죠. 근데 가장 최근 에피소드 하나 풀자면 올 초 개막전이 되기 전에 이제 대만 시합을 나갔어요.
이제 대만 시합 나가서 이제 이강인 선수랑 같이 간 건데 이가영 프로? 네. 어.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시합장을 가야 돼요. 타지 말라는 거예요. 셔틀버스? 예. 왜냐면 이게 셔틀이 보통 해외 시합에서는 숙소에서 셔틀이 골프장까지 왔다 갔다 계속 해줘요. 그렇죠. 근데 왜 못 타? 이렇게 번역기를 물어보니까 사람이 만석이야 안 돼. 이러니까 딱 문을 열고 봤어요. 근데 엄청 조그마한 버스였어요. 조그마한 버스에 이제 뭐 20명도 못 타는 그런 버스니까 오. 꽉 차니까 갔다고 다음 걸 타래요. 그럼 어. 다음 건 언제 와? 이거 물어보니까 30분 뒤에 이러는 거예요. 대회 기간에 1라운드예요. 1라운드인데? 30분 뒤면은 오유. 나가지 말라는 건가? 이제 사이다 먹어.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바로 이제 오빠를 불러가지고 부랴부랴 올라갔어요.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엄청 큰 버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버스는 뭐 하는 버스지? 이거 봤는데 4일 내내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거 장식이야? 아니 운전기사가 없는 거야 저거.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대단한 거네. 잘 돼 있는 거죠. 우리는 저희는- 거의 5분 간격이나 차면 네, 떠나잖아요. 그냥 맞습니다. 대형 차가 네.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근데 뭐 그 대만 시합을 뭐 제가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좀 너무 특이해가지고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근데 잘못하면 그거 모르면 늦을 수도. 아 그쵸.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엄청 빨리 나왔어요 제가. 먼저 나와서 줄 서면서 나 1등이라고 계속. 그동안 캐디 생활 쭉 하시면서 글쎄요 감동적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가장 기뻤다고 해야 할지 뭐 보람되고 해야 할지 가장 한 순간을 택한다면 어떤 순간을 그 기억하고 싶으세요? 솔직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도 6월달에 네. 이제 한국여자 오픈을 그 이미정 프로하고 저하고 같이 우승을 했는데 3라운드 시합 끝나고 저희가 6타차 선두였었어요. 네. 그래서 뭐 솔직히 그 다음날 큰 이변이 없는 그치. 한은 이제 우승인데 이제 그날 이제 제가 3라운드를 끝나고 이제 희정이는 이제 미디어 센터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 밖에서 이제 골백 정리를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핸드폰을 켜서 뭐 문자 온 거나 카톡 온 거를 확인하려고 딱 켰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날 돌아가셨다는 문자를 부고 문자를 내 동생한테 이제 받은 거죠. 왔는데 못 받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합하는 그 5-6시간 동안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저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죠. 그렇지. 네, 일단 내일 시합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가족들하고 좀 상의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선두고 막 메이저 네, 대회.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가 그거를 또 이미정 선수 부모님하고 아니 그러면 안 가고 그냥 했어요? 네, 4라운드를 했습니다. 다음 4라운드를 날에? 네. 그럼 집에 연락을 어떻게? 집에다가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어머니랑도 좀 상의를 하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한 라운드를 하고 와라. 어차피 이제 친동생이 지키고 있으니 해서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 들어갔었을 때 최대한 이제 마스크를 좀 가리고 네 이제 대화도 최대한 희정이가 집중할 수 있는 대화만 하고 또 저의 상황을 아예 알리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8번 홀 왔는데 한 60cm 정도 이제 파펫 이제 우승 펫이죠. 그게 남았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선수들 퍼트하는 거 기다렸을 때 제가 이제 그때 보통은 저희가 선수 캐디가 우승을 하면 끝나고 나서 이제 우승 트로피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오빠가 그걸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빨리 가야 되니까. 네, 실은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끝나고 정리만 해주고 바로 갈 테니 너는 인터뷰하고 내 얘기는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끝나자마자 저는 갔어요. 가서 프로가 이제 그때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겠네. 근데 그때 이제 희정이가 약간 눈물을 약간 글썽이는 사진이 또 찍혔더라고요. 그래도 희한하게. 짧은 파펫이니까 이 정도 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서 뭐 제가 솔직히 아버지 하늘나라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18번 홀 깃발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전에 두고 네, 보내드렸고 참 좋았던 거는 또 그때 뭐 윤상 캐디도 옆에 같이 있었지만 그 먼 데서 또 거기까지 와준 캐디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대회 끝나고 피곤하고 막. 네, 피곤한데도 2시간씩 운전해가지고 장례식장을 찾아주고 또 얼굴 비치고 가고 또 임정 프로랑 임정 프로 가족도 그 바쁜 상황에서도 끝나고 또 오셨어요. 왔어요. 네, 오셔가지고 같이 좀 슬픔을 나눠주고 해서 저한테는 그때가 제일 감동적이었던 네, 시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시작하는 분들에게 전문적인 직업으로 권장할 만하다. 경제적으로 아니면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 어떻게 보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권장을 합니다. 하고요.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좀 높다 보니까 이제 또 막상 또 투어에 와서 또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 실수에 대해서 또 일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그 사이를 이제 내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좀 버틸 수 있냐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괜찮다라고 하면 권유를 하는 편이고.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캐디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이렇게 그 모임들이 있고 네, 있습니다. 그다음 명단들도 대회 때 제출이 되고 막 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전문화가 돼서 네.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좀 구단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좀 외국하고 틀린 거는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은 이제 캐디 협회라는 게 좀 네. 있습니다. 네. 있다 보니 이제 서로 교류하는 것도 많고 그들끼리 또 프로필을 만들어 가지고 선수들한테 이렇게 제시도 하고. 근데 한국은 아직은 그게 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솔직히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뭐 모든 캐디 분들의 마음이 맞아야겠지만 이제 그런 것도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건 남자건 이 뭐 또 1부건 2부건 3부건 투어가 좀 더 활성화되는 네,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 활성화가 지금도 많이 되고 있지만 더 아마 더.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선수가 해외 진출하면 캐디들도 같이 나갈 수 있는 네. 지노 티티꾼인가 이 선수는 그 태국 캐디하고 같이 지금 같이 계속 활동하고 있죠. 하고 그런 네, 캐디들 네. 태국 쪽에 많이 있고 일본도 네. 그렇고 있단 일본도 마세야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아예 전문 팀을 꾸려서 나가더라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캐디랑 선수만 나가는 게 아니고 맞아요. 일단 이제 선수, 캐디, 트레이너, 이제 가르쳐 주시는 코치님들 싹 다 해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팀 맞자마 히데키 네, 뭐 맞습니다. 팀 네. 누구 이렇게 해서 그것도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두 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좀 지금도 좋지만 전문성을 좀 더 높여주는 맞습니다. 것도 네. 필요한 거고 오늘 나오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캐디란 직업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이런 얘기 좀 하고 싶다. 클럽하우스에 나와서 TV로만 보고 유튜브로만 보던 클럽하우스를 직접 와본 게 진짜 신기하고요. 맨날 TV에서 보던 분을 직접 봐서 또 대화도 해보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실제 보니까 더 잘생겼죠? 훨씬요. 미남이십니다. 네. 이렇게 볼 때는 솔직히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 보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편집일 것 같고. 우리 신경훈 단장님은 또 단장 직책도 하시니까 일단 이렇게 저희가 솔직히 저희 둘이 이제 투어 전문 캐디의 대표는 아니지만 이렇게 초대해 주신 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말들이 뭐 어떤 캐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좀 부족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투어 전문 캐디라는 이 직업군이 좀 자리를 잡으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이는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환경들 개선을 위해서 또 협회 분들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전문성을 갖춰서 좀 더 많은 이들이 저희 직업을 좀 희망할 수 있게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